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사가 지금 화가 났어. 또는 막 짜증이 났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뭔가 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에게 핀잔을 주거나 뭔가 교정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시도됐을 때 정말 그 순간을 잘 넘기면 되는데 몇 가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인생 피곤하게 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의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꼭 피해야만 하는 표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시간관리 영상 있죠? 여러분이 워라밸을 지키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만 해도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낭비 시간을 제거하라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에서의 대화법에서 정말 피해야 될 몇 가지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면 여러분 회사 생활을 일단 믿져야 본전은 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을 간다 그러잖아요. 중간 이상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상황에서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마세요. 보통은 상사가 화가 나가지고 꼬장 부리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물론 인성 거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거 가지고 뭐 지 아침에 아침밥 못 먹은 거 가지고 나한테 짜증내는 경우가 물론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 좀 예외적인 경우는 좀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사의 꼬장 유형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상사의 상사에게 깨졌을 때. 뭐 이게 상사가 아닐 수도 있죠. 고객일 수도 있고 협력사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내 상사에게 중요한 누군가한테 깨진 거예요. 뭔가 핀잔을 들었어. 그런 경우에 화가 나죠. 두 번째는 부하 직원이, 여러분이 되겠죠? 시킨 걸 똑바로 안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남한테 들은 거야. 내 부하 직원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데서 듣고 있는 거예요. 완전 빡치거든요.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요.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이 절대 피하셔야 될 표현,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상사의 상사에게 깨진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요, 답이 없어요. 일단 지금 상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좀 어렵고 감정적으로 이미 빡쳤어. 그 상황에서 이걸 지금 누구한테 화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맞대응이랍시고 뭔가 잘못하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경우는요, 대꾸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분이 화내고 풀고 끝내는 게 좋아. 근데 내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거나 내가 예기치 못한 실수 때문에 의도치 않게, 또는 뭐 의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불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잘 모르는데? 제가 안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자, 이런 말들은요, 일단 답이 없어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평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이것 때문에 망가지거나 쓸데없이 에너지 빼지 말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사가 감정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넘기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상사가 조금 그래도 성숙하고 뭔가 인성적으로 이분이 좀 됐다, 좀 배울 게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여러분을 자책하세요. 그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겼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잖아? 상사는 무조건 갑자기 감정이 막 돌아와. 아니야, 그거 왜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여러분 미생을 봐요. 미생에 보면 그런 게 나온다니까. 일단 자기가 더 자책하잖아. 그러면 상사가 갑자기 미안해져. 여러분이 갑자기 더 성숙한 사람이 돼버려. 상사가 자기가 짜증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상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상사의 신뢰를 깊게 얻을 수 있는 대화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그 차상급자가, 상사의 상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부렸어. 진짜 개꼰대.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냥 같이 받는 거야. 아니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요. 그건 아니지. 팀장님 말이 맞잖아요. 진짜 빡치네. 같이 화를 내. 그러면 팀장님이 그때 또 뭐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닌데 정말 당신이 억울한 상황이구나 라고 한 번만 동조만 해줘도 그 상사는 또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 같은 편이구나, 이 녀석이 나와 같은 생각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더 끈끈한 동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갖는다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상사가 뭔가 좀 솔깃솔깃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한 방 더 치는 거지. 이거는 오바모드야, 오바모드. 오바모드 온. 그냥 제가 했다고 하고 제가 한번 들이받을까요? 진짜 아니네, 진짜. 요런 거 한 번 하면, 야, 됐어. 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괜찮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 네 할 일 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잘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뭔가 로열티가 충만한 좀 그런 느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사가 꼬장 부리는 경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경우예요. 내가 그걸 시켰는데 그거대로 안 했어. 뭔가 잘못됐어. 그럴 때 뭔가 일이 틀어졌을 때 여러분이 막 꼬장을 부리는 거죠. 자, 여기 핵심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최악은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에요. 아니 그거는 김대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기획팀이 안 알려서 몰랐는데요. 그거 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전 몰랐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은 팀장 또는 상사로서의 입장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대부분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누적되잖아. 그럼 뚜껑이 그냥 날아가 버려. 날아가서 뚜껑이 어딘지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의 핵심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조금 애매해. 애매하면 무조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만의 잘못이 아니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상사들이 그거를 또 막 무지막지하게 못 그래요. 그게 너도 문제지만 쟤도 문제야. 그러니까 야, 다 같이 좀 피드백을 해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간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에게 집중 폭격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사는 여러분이 뭘 실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교정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대화들은요,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괘씸죄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막 그 뒤로 막 상사가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너 한번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개고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회생활이 편해진다니까. 자, 이럴 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면 끝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는데 걷다 대고 막 됐어. 너한테 다시 맡기고 싶지도 않아. 이런 인성 거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린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뭔가 진짜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차 싶을 때. 그때는 바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뭐 놓쳤습니다 이런 표현도 필요 없어. 제일 빨라. 구구절절 뭐 변명할 필요도 없어. 일단 그건 나중에. 지금은 상사가 여러분을 교정하고 싶다니까. 교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걷다 대고 변명을 하잖아요. 말싸움이 돼버려. 그러면 거기서 벌써 여러분이 직장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는 의사소통이 누락됐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잘못 체크됐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그 의사소통까지 꼭 챙기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것까지 체크를 안 한 내 잘못이지 뭐. 기획팀이 얘기를 안 해주는 멍청이들이었으면 기획팀한테 내가 먼저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체크를 안 한 내 문제요. 내 탓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다음번에 야, 저것까지 체크를 하는 정말 일잘러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요, 나중에 상사가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하는 행위 뒤에 하나하나 따져봐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때가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일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뭔가 상사도 한번 쏟아냈잖아. 그러니까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성 거지들은 예외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 상사가 뭔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일이 막 진행돼 버린 거예요. 보고가 누락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최악의 대처가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이거. 아니, 지가 뭐 했는지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 보고를 누락시킨 경우는요, 뭐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도 뭐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내가 이걸 보고해야 되는지를 몰랐거나 아니면 이 일이 중요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 당장 지금 뭔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일단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뭔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됐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것도 뚜껑 열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꼭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끝나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상사는 알았으면 됐어 하고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책하겠다고 하는데도 물건으로 지른 인성거지라면 요 옆에 굉장히 좋은 채널이 있어요. 면접왕 이영이라는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자, 알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죠. 저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냥 다 들어요. 다 듣고 내가 지금 잔고를 쌓는 중이다. 지금 뭔가 이 사람 나한테 지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채가 많이 쌓이면 뭐예요? 이 사람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게요, 한두 번은 뭐 못 느낄 수 있어. 근데 계속 내가 그거를 쌓아두고 받아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맞받아치고 난 잘못 없어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한두 번은 잠깐은 마음이 후련할 수도 있고 상사에게 뭔가
좀 나도 꼬장은 부린 것 같고 뭐 이런 시원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다른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딱 말 한마디 차이에요. 여러분 말 하나만 바꿔보세요. 자, 그 말 한마디를 바꾸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바뀔 겁니다. 그걸로 당연히 성과와 연봉이 바뀔 것이다. 자, 어려운 상사와 씨름하고 계신 수많은 형편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할 클럽을 오픈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리무브 클럽에 오셔서 함께 이겨내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자세한 설명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직장생활, 평안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